아쉽게도 시민공원을 등지고 있어서 공원뷰는 기대하기가 힘들겠네요. 안녕하세요. 하군의 부동산TV를 운영 중에 있는 하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부산의 시민공원입니다. 시민공원에 왜 나왔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중 2-1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재정비 촉진지구, 단어가 좀 생소하지요? 재개발이면 재개발이지 촉진지구? 뭘 촉진한다는 건지. 재정비 촉진지구는 노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개발과 별반 달라 보이진 않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방정부에서 지정을 하지만 촉진지구는 국토해양부, 즉 국가가 지정을 하고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세대수 상향, 건축 연면적 상향, 청수 제한 완화 등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69층짜리를 지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공원 촉진지구는 시민공원을 디귿자 모양으로 감싸듯 위치하는데요. 좌측에서부터 1구역, 2-1구역, 2-2구역, 3구역, 4구역 순으로 총 5개의 개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7천여 세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 외형도 상당히 멋집니다. 삐까뻔쩍한 고급 주거타운이 여기에 쫙 만들어지는 거죠. 이들 중 촉진 1구역은 지난 2월에 이미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1구역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3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지요. 하지만 최근 광주 붕괴 사태로 시공사가 교체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4구역도 올해 안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2-2구역만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촉진지구 2-1구역의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263-5번지 1원에 5개 동 1902세대 최고 69층으로 건설되는데요. 아쉽게도 시민공원을 등지고 있어서 공원뷰는 기대하기가 힘들겠네요.
외형은 단지면이 안으로 볼록하게 들어간 형태로 해운대의 LCT 드샵과 비슷해 보이죠? 외벽은 커튼홀 구조로 보이고 두 개동은 브릿지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최근 지어진 단지들의 조감들을 보면 브릿지가 눈에 띄게 많더라고요.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소린가요? 앞으로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 그리고 소공원을 이전해야 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해결 방안으로는 환지 방식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학교는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올리는데 여기는 학교까지 아예 이전을 시켜버리네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에 붙어 있으면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분한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 거라 생각되는데 차라리 2-1구역과 2-2구역을 한 구역으로 합치고 학교는 그대로 두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조합 측의 의지인지 아니면 해당 전통인 국토부의 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4월 18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요.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조합원 분양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어느 정도 단계냐 하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이후 관리 처분 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보통 사업 시행 인가까지가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고 나머지 관리 처분 인가에서 착공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죠. 촉진 2-1구역은 2007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2013년 7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번 4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니 사업 시행 인가까지 15년 정도 걸렸네요. 그동안 사실 다툼도 많았습니다. 시민공원은 부산 시민들의 쉼터 같은 곳이죠. 일부 지역민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T자 형태로 아파트 단지가 공원을 가져다 보니 공원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원 내 간헐적으로 확보되는 일조 총량이 4시간이 안 되는 면적은 19%가량 되고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면적은 23.2%가량 된다고 하는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깝해진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겠죠. 그들에게도 충분한 일조와 조망을 가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용적률 10% 인하 등을 제시했고 조합 쪽에서는 시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됐겠죠. 진구는 부산의 전통적 상업지입니다. 중심지는 모두 상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주거지는 외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사진 단지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시민공원 촉진지구는 평지에 위치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평지에 들어서는 단지는 최고의 입지 중 하나로 꼽히죠. 그만큼 평지가 귀하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인데요. 아직 분양가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략 유추를 해볼까요? 우선 최근에 분양한 온천 4구역 레미안의 경우 평당 평균 1950여만 원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34평형 경우 7억 초 중반대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 하니까 향후 분양될 단지들은 분양가가 지금에 비해서는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인근 시세로 분양가를 예상해 볼까요? 인근에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로는 사만 골든뷰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요. 1258세대의 최고 58층짜리 단지입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4억대에 분양을 해서 최근에 10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군요. 3년 사이 3배가량 올랐네요. 평당 3,100만원 가량에 거래된 거지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봤을 때 분양가가 최소 평당 3천만 원 이상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요. 여기에 분양 당시의 물가 상승폭, 고공행진하는 건축비, 그리고 랜드마크라는 단지 자체의 프리미엄, 평지의 입지 등등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중 2-1 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감도상으로 외임이 너무 멋져서 완공된 모습을 빨리 한번 보고 싶네요. 조감도 보고 실물을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대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